뭐 스키다시 같은 이런 이 불쌍한 존재들을 이제 국제 변호사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. 안녕하십니까. 호주 미국 변호사 강두웅입니다. 사람들이 저를 국제 변호사라고 불러요. 근데 국제 변호사란 말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. 왜냐면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주는 데는 어디도 없거든요.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제 통상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 말고, 한국에서 왜 자격증상 그 선고래들 있잖아. 그 선고래들 말고 저같이 외국에서 그 변호사,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러시아나 이런 외국에서 자격증 받아온 로펌에서 시다발이를 하거나 뭐 인하우스 카운슬, 그러니까 기업의 법률 자문으로 가지 내 이름으로 개업을 못 해요. FTA에서 외국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기는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저도 외국법 자문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은 되지만 아직 개방이 100% 되진 않았어요. 물론 지금 외국법 자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걔네들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국제 변호사란 말은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. 이런 걸 아셨고,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, 뭐 먹고 사느냐, 좀 궁금하죠. 밥 먹고 살아요. 고기 먹고.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, 고기를 어떻게 사 먹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국제 통상이라든지, 그러니까 국제 거래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처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?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. 제가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면 돈 주세요 그래요. 제가 얼마예요 그러면 시간당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둑놈 그래요. 그럼 뭐 잘 가요 그래요. 저는 사실 깎아서 50만 원이고 시간당 60만 원 차지하는데 이 가격이 몇 년 동안 변하지도 않았어요. 일반적으로 요새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깎어. 근데 저도 짬밥이 있고 계약서는 그래도 나름 자부심이 있고 강의도 많이 하고, 뭐 누가 계약서에 관련해서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 잘난 척을 해도 내가 걔를 깐다는 건 좀 그렇지만 뭐 넘버 원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. 원래 변호사들이 뽕이 좀 있긴 있는데 저도 뽕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제 짬밥에 의한 뽕이긴 한데, 계약서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쓴 계약서 그 유튜브에 공짜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,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무역협회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을 거기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여튼 뭐 공짜로 올려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거기서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이라는 타이틀을 보든가 아니면 강두웅 한글로 쳐도 쭉 나와요.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개념서부터 제가 아주 잘 설명했으니까 참조를 하세요. 계약서가 졸라 중요하니까 전문가들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 들 거예요.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 먹고 살죠. 뭐 돈 안 쓰려고 허접한 계약서 쓰면 뭐해? 쓰면 어떻게 돼? 뒤통수 막는 거야 상대방한테. 또 뭐 상대방이 독소조항을 그거 어떻게 얼마나 불리하게 썼는지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? 번역하고 또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주로 저는 자 처음에 계약서 작성, 계약서 검토,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뭐래? 내가 작성을 다 했어. 상대방이 오케이 합니까?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. 또 지네 유리한 거 지네 변호사 써갖고서 지네 유리한 거 갖고 막 이거 이렇게 고칠래 저렇게 할래 뭐 관할지는 대한민국 안 돼 뭐 이거는 후불로 하자 선불로 하자 졸라게 싸우거든요. 그 싸움에서 참여하는 게 주된 역할이에요. 싸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,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. 하여튼 뭐 제가 잘난 거 그만 얘기하고, 그래서 국제 변호사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죠.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계속 일을 하면서 자문을 하잖아요. 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상대방이 뭐 계약 조건이 FOB인데 뭐 딜리버리가 늦어진다.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. 물건을 보냈는데 인수를 안 했다. 물건이 뭐 가다 물에 빠졌다서부터 이런 모든 일들.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미국과 소송하려면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변호사지만 거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나라의 소송 이런 걸 다 이제 아는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국제 소송에 관련된 업무들도 해요.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라 그러고 소송이 들어오는 걸 인바운드로. 인바운드는 물론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니까 걔네들 밑에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, 스키다시 같이 이제 이렇게 걔네들한테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. 지금도 이제 법무법인 202라는 데서
그 외국 변호사로 미움받는 시다바리 같은 외국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네.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다바리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도 호주에서는 뭐 상당히 잘 나가는 김앤장 이상의 김앤장이 한 6, 70명 될 때 제가 다니던 클라이튼 뉴스는 한 6, 700명 변호사만 그렇게 있던 그 내셔널 펌이었거든요. 사무실도 여러 호주에 여러 군데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주든 미국 변호사든 뭐 성적도 좋고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자리는 되게 많아요. 지금 제가 말했던 뭐 계약서라든가 뭐 국제 통상 같은데 그런 분야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변호사는 프로블럼 솔버예요.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. 근데 대부분의 레퍼런스나 기록도 영어로 된 영미법이 주관된 그 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. 요새 그 제 후배 중국 변호사가 있는데 중국이 형 돈 엄청 벌어. 요새 한국은 이제 비즈니스도 아니야. 중국 들어오라고 난리예요. 그래서 내가 중국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중국에 들어가냐 했더니 형 지금 중국의 외국 변호사들 바글바글 하다고 외국 업무하는 애들이 한 5, 6배 번대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 변호사들이 지금 피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. 돈 버는 게 우리나라 변호사들 한 10배는 된다는 거예요. 옛날에 걔네들 한 20년 전만 해도 시간당 2만 원 주고 일했었거든요. 거의 뭐 월급 수준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200불, 300불, 500불 엄청나게 많아요. 네. 그리고 또 뭐 싱가포르니 홍콩이니 뭐 중재소나 이런데 그 주변에서 또 먹고 사는 미국 변호사, 런던 변호사, 뭐 호주 변호사들, 그다음에 우리나라 로펌들도 와갖고 거기서 이제 국제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좀 막말로 이제 파리떼들이라 그러는데 이 우글우글 파리떼 같은 변호사들이 많아. 영국 애들, 미국 애들이 원래 특히 영국 애들이 피가 비싸거든요.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재원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붙어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 옆에서 이제 저 같은 호주 변호사들이 야, 영국 애들 비싸니까 우리가 60% 또는 반값을 해줄게. 퀄리티는 비슷비슷하거든요. 우리한테 일 맡겨라. 이런 똥파리들이 많아요. 저 같은 변호사는 너무 시다발이라고 너무 쫑코주고 그러면 아이씨, 딴 데 갈래.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후배들은 지금 한국에도 뭐 한국의 로펌 뭐 김앤장 이런 데서 외국 변호사들로 시다발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인하우스 카운슬, 하우스 안에 있는 카운슬, 변호사라는 뜻으로 하여튼 법률팀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애들이 또 가끔 가다가 오퍼들이 오거든요. 뭐 영미권의 변호사, 뭐 무슨 자격을 있는 사람 구함. 이런 광고들이 가끔 가다가 뭐 두바이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요새 또 싱가포르, 홍콩에서 많이 오더라고요. 그럼 그거 보고서 잡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 다 퍼져 있어. 저 아랍 쪽 거기는 세금을 안 낸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연봉을 뭐 20만 불을 준다. 근데 20만 불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한 반 정도 세금 나가잖아요. 세금을 10원도 안 내. 그럼 2배의 월급인 거야. 40만 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. 그래서 사실은 업무 능력이 되고 요거 주둥이가 요거 영어로 터는 거 기본적으로 요게 잘 되는 애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 어느 로펌이든 취직할 수 있어요.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. 근데 이게 그냥 뭐 시험만 본 사람들 많아요. 한국에서 뭐 사법시험 보고 나서 뭐 외국에 잠깐 제가 미국에서 시험 볼 때도 그랬거든요. 잠깐 배워갖고는 그러니까 시험은 봤는데 털지를 못해. 시험을 봤는데 상대방이 아규를 했는데 뭘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반격을 못해. 반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따내야 되잖아요. 협상할 때. 그게 안 돼. 그래갖고 회의할 때 저 뒤에서 담배나 뻑뻑 펴. 그럼 걔는 이제 당연히 취직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들어갖고 상대방과 딱 맞붙어갖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진정한 이제 국제 변호사고 월급도 이제 짬밥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제가 아는 사람 뭐 시간당 100, 200 많이 있어요. 네. 자, 그래서 뭐 저도 뭐 외국에 뭐 호주에서도 일을 했었고 우리 법무법인 20에서 잘 안 해주면 뭐 딴 데로 튈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잘해주고 쭉 얘기를 들었는데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질문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제 변호사, 뭐 미국 변호사가 되느냐, 호주 변호사가 되느냐,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
국제 변호사로 활약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부 형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두루두루 추천 좀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See you later.